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. 달도 차면 기운다라는 말이 있어요. 달이라는 거는 이제 지구 주위를 돌면서 그 정해진 궤도를 계속 도는 거죠. 정해진 궤도를 계속 돌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순환을 하는 거예요. 그 변화라는 게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무한정 반복이 되는 그런 걸 이제 일컬어서 달도 차면 기운다.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, 오늘은 그 이제 속담에 맞는 그런 이제 주식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뭐 유망한 산업이나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뭐 장기로 우상향을 한다든지 그런 성격의 어떤 주식이 아니고, 일정한 정해진 패턴으로 움직이는, 그래서 그 패턴을 예상할 수 있는,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. 그래서 제목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석유나 밀가루, 그다음에 이제 물동량, 컨테이너, 이런 그 정해진 움직임에 따라서 정확하게 거의 시세를 내는 그런 종목들을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테마는 이제 석유 테마예요. 석유 테마. 원래 유가라는 게 뭐 최근에는 뭐 제로에서 마이너스까지 뭐 떨어진 그런 특이한 경험도 해봤지만, 석유 가격이라는 거는 일정한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죠.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르면 다시 또 내려가고요. 또 어느 정도 내려가면 다시 또 감산을 해서 가격을 올리고, 이런 게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반복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석유가 고갈이 된다고 하지만, 우리가 먼저 죽을까요? 석유가 먼저 죽을까요? 우리가 훨씬 먼저 죽을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영원히 그 유가의 움직임은 똑같이 나타날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흥구석유의 최근 1년간 그 차트 움직임을 보시면은 너무나 뚜렷하죠. 등락이 너무나 뚜렷해요. 어느 정도 내려오면 요 선에서는 가격의 하락이 멈춥니다.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또 급등을 해요. 이걸 반복하면 여러분이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가 거의 눈에 보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다음에 이제 한국석유도 마찬가지죠. 거의 뭐 똑같잖아요. 1년 동안의 그 차트의 움직임이 똑같아요. 다른 기업인데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원자재의 선물 가격하고 동조한다. 커플링이 돼서 움직인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흥구석유 혼자서 독립적으로 그냥 단독 드립을 했었는데, 최근에는 한국석유가 조금 더 강해요. 한국석유도 그 만만치 않게 그 강해서 펀더멘털 같은 경우에는 한국석유가 돈을 좀 많이 벌고, 흥구석유는 그냥 주유소 체인이에요. 그래서 그냥 조그만 코딱지만한 기업인데 둘 다 시세가 비슷하게 난다는 거.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은 곡물이에요. 곡물. 곡식이죠. 뭐 밀가루가 될 수도 있고 콩이 될 수도 있고 뭐 귀리, 옥수수 뭐 이런 거 통틀어서 이제 곡물이라고 하는데, 곡물은 이제 사람도 많이 먹지만 가축들도 많이 먹어요. 그래서 가축을 키울 때 소, 돼지, 닭 이런 걸 키울 때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이제 곡물이거든요. 식량이죠, 식량. 그래서 식량 가격을 식량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뭐 한일사료라든지 신송홀딩스, 그다음에 미래생명자원 이런 주식들을 보시면, 특히 미래생명자원, 한일사료 주식을 보시면은 차트 움직임이 거의 똑같습니다. 똑같아요.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로 인해서 어떤 이슈가 있어서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라, 그 기업이 그 기업하고 관련된 원자재의 선물 움직임이랑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 얘네도 가격이 오릅니다. 그리고 곡물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또 잠잠해지고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어디냐, 이건 약간 주관적으로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, 어느 정도 급등을 했을 때는 매수를 자제하고요. 급락을 하거나 하방이 좀 멈췄다 싶을 때는 조금 더 모아가고, 이런 게 아주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테마가 뭐냐면 물동량이에요. 물동량 컨테이너죠. 그 이제 바다로 해운을 통해서 바다로 이렇게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, 그것도 역시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. 보시면은 이 골짜기와 여기 꼭대기가 항상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보일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반도체 지수처럼 쭉 올라간다든지 이런 게 없고, 항상 등락을 박스 트레이드 식으로 항상 등락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, 여러분이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지 뭐 벌크선 운임 지수라든지 뭐 상하이 지수인가요? 그런 거를 굳이 보지 않아도 그 선물 움직임에 따라서 이 주식들이 알아서 움직여요.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, 또 낮은 위치, 그다음에 하방이 멈추는 위치를 골라서 사게 되면 그 꼭지가 어디든지를 불문하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이게 1년 차트예요. 여러분 보시는 게 다 1년 차트인데 1년 동안 이 크고 작은 움직임이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조금 가격이 내렸다, 쌌다, 음봉이 생겼다, 또는 뭐 5% 이상 떨어졌다 하면은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주식이죠.
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HMM 주식이 있고, 그다음에 상사죠, 상사. 종합상사인 LX 인터내셔널.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요건 이제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23년 9월에 상장했네요. 근데도 지금 뭐 근 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시세를 줬던 STX 그린로지스. 해운주 중에서 가장 끼가 많은 게 뭐냐 하는 게 바로 STX입니다. STX. 요거는 뭐 이제 법정 관리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들도 있었고, STX 그린로지스는 이제 물류 회사죠, 물류 회사. 해운 물류 사업을 중심으로 한 해운 물류 회사. 벌크 쪽 사업 부분. 벌크라는 건 이제 컨테이너 없이 뭐 석탄 같은 거를 그 통째로 그냥 배에 담아가지고 움직이는 거죠. 그런 운임 지수랑 이제 관련이 있겠고요. 이런 것도 뭐 따로 운임 지수나 이런 거를 볼 필요도 없어요. 그냥 내려가면은 조금씩 모아놓으시면 자고 일어났더니 막 20%씩 뛰고 이런 성격의 주식이기 때문에, 단 이제 주의할 거는 절대 올랐다고 잡지 말라는 거예요. 오르면은 다른 거, 뭐 석유라든지 뭐 곡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눈길을 돌려야지, 이런 건 올랐을 땐 절대 사지 마세요. 홍구석유도 마찬가지고 뭐 한일 사료 주식도 마찬가지고, 오를 때 사면 안 되는 주식, 단 내렸을 때 사면 쏠쏠한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이 밖에도 이제 금 관련 주식이 옛날에 있었는데, 금 관련 주식들은 요즘엔 좀 뜸해요. 네. 금값이 올랐다 내렸다 해가지고 그게 뭐 딱히 시세에 영향을 주고 하진 않더라고요. 예전에 뭐 정산해강, TKG 예강이죠 지금. 정산해강이라든지 엘컴텍이라든지 그런 주식은 뭐 금값이 뛴다 그러면 같이 뛰었는데 지금은 뭐 반응을 잘 안 하는 거고. 그 다음에 빅텍 같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. 빅텍은 옛날에 남북 전쟁 관련주였는데 요즘에는 좀 뜸하죠.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도 이제 별 반응도 없고. 그래서 이제 트렌드를 타지 않는 이 원자재 주식, 박스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원자재 주식은 이렇게 석유, 곡물, 컨테이너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서 여러분이 좀 수익 매매 하실 때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